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자음과 모음이라고 하는 분절음운, 그 다음에 그 자음과 모음을 바탕으로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소리의 덩어리인 음절까지 우리가 학습을 마무리했고,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이 비분절음운, 자, 소리의 길인데, 비분절음운까지 우리 수업을 마무리하고 나서 음운체계 전체를 마무리 한번 해볼게. 자, 일단 비분절음운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 분절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야. 자, 그런데 원래 기본적인 이 음운이라고 하는 문법 단위는, 자, 특징이 분절이 되는 것 자체를 원래 기본 성질로 가져.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을 담고 있는 비라는 말을 앞에다 써서 원래 이 비분절 의문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자, 의문이라고 하는 어떤 문법 단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성질을 부정하는 말이 되거든. 자, 그래서 사실상 용어는 좀 모순되는 용어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교과서에 실려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개념을 잡아보면 자, 우리가 공부하시는 학자들은 이렇게 소리의 길이라든가 내지는 억양, 거기다가 강세, 또 우리가 내가 의문론의 개념 잡을 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자, 휴지라고 하는, 끊어 있는 것과 관련된 휴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비분절 의문이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분들이 있어. 자, 그래서 기억나겠지만, 잘한다와 잘 안다, 이거, 그 다음에 나눈다와 난 운다. 자, 이렇게 끊어 읽으면 의미가 변별되잖아. 자, 그래서 소리 길이나 억양, 강세 이렇게 휴지까지를 포괄해서 비분절 의문이라고 하는 어떤 이 범위를 넓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자, 일단 우리의 어문 규정, 자, 표준 발음법과 자, 그것을 근간으로 하는 학교문법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소리의 길이 요것만 우리가 비분절 의문으로 인정을 해. 자, 그래서 자음과 모음이라는 구성 요소는 다 동일한데, 자, 길게 발음했냐, 짧게 발음했냐의 그 차이, 자, 그 차이만으로 우리가 의미를 변별할 때 우리가 그것을 비분절 의문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어문 규정에서 유일하게 비분절 의문으로 인정하는 소리의 길이. 자, 이거를 잠깐 좀 보고 가면, 자, 내가 너희들한테 수업할 내용들은 많지 않아. 너희들이 눈으로 자꾸 익혀야 될 부분이긴 한데, 자, 일단은 소리의 길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자, 발음을 길게 했느냐, 짧게 했느냐에 따라서, 자,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을 한다. 이런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이 의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잖아. 자, 근데 의미를 변별하기 때문에 의문으로서의 자격을 주는 거고, 자, 그런데 우리가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자음과 모음하고는 좀 다른 비분절 의문이다. 이렇게 자격을 주는 거거든. 자, 근데 예문 두 가지가 있는데 예문을 중심으로 보면 자, 눈에 눈이 들어가니 눈물인가 이렇게 돼 있거든. 자, 그런데 뭐 말장난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거는 표기를 써놓은 거기 때문에 내가 발음을 쓴 게 아니야. 그래서 장음 표시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자, 우리가 의미적인 맥락으로 보면 앞에 있는 눈은 신체와 관련된 눈이고 자, 그 눈에 눈이 들어갔다 할 때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신체의 눈은 보통 짧게 발음해. 짧게 발음할 때 우리가 신체의 눈을 나타내는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장음 표시를 붙여서 길게 발음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돼. 자, 이렇게 짧게 발음했냐 길게 발음했냐에 따라서 의미 자체가 서로 달라진다는 얘기인 거야. 자, 나의 문장도 보면 자, 더운 여름에 할 수 있는 피서라곤 햇빛을 가리는 발을 치고 자, 거기에 대야에 시원한 물을 받아 발을 담그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렇게 나왔거든. 자, 근데 요 앞에 있는 발은 너희가 잘 알겠지만 뭐 창이나 내지는 문에 이렇게 뭔가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가 치는 것들 있잖아.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발이라고 하고 자, 뒤에 있는 발은 우리가 신체의 발이야. 자, 그런데 이 발이라고 하는 우리가 창이나 문에 이렇게 달아서 뭔가를 가릴 때 그때 쓰는 그 발을 우리는 길게 발음해. 발 이렇게 길게 발음하고 그 다음에 신체와 관련된 발은 짧게 발음해.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신체와 관련된 말들이 짧은데, 자, 여기서 우리가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일단 의미가 변별된다라고 하는 그 측면을 너희가 좀 기억해야 돼. 자, 그래서 국어의 경우에는 동일한 음소로 이루어진 단어라 하더라도 소리의 길이가 달라졌을 때 그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뭐 니은이나 우, 니은이라고 하는 어떤 자모음, 그 다음에 비읍이나 아, 리을이라고 하는 자모음은 다 똑같아. 근데 단지 그 모음을 길게 발음했냐 짧게 발음했냐에 따라서 이렇게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의문이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가 자음과 모음과 좀 구별해서 비분절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단어의 예를 보면 지금 너희들한테 표로 몇 가지를 보여주긴 했는데 지금 이 단어만 뭐 짧게 발음하냐 길게 발음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변별되는 단어가 아니라 진짜 이런 단어들이 겁나 많어.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희들한테 간단한 예시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냥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몇 단어만 가져온 거고 자, 우리가 표준 발음법의 조항에 보면 어문 규정에 보면 이 소리 길이와 관련된 어떤 규정이 있어. 그래서 그 규정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그냥 예시로 너희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몇 단어만 아주 간단한 몇 개의 단어만 가져온 거야. 자, 우리가 뭐 여기에 5개 단어 중에 눈과 발은 아까 전에 위에서 예문을 통해서 봤었고 자, 말 같은
같은 경우나 밤이나 솔 같은 경우도 보면 자 말은 보면 미음이나 아, 리을처럼 자모음 다 똑같아. 근데 이걸 짧게 발음했을 때는 동물로서의 말을 얘기하는 건데 길게 발음했을 때는 우리가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 자 이걸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의미가 변별이 된다는 얘기고 자 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밤이라고 하는 것을 짧게 발음했을 때는 우리가 낮이라고 하는 시간과 대비되는 시간으로서의 밤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근데 이거를 길게 발음하면 우리의 입을 통해 먹는 어떤 열매 같은 열매로서의 밤 있잖아. 우리 먹는 밤. 그 밤을 얘기하는 거고 자 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시옷이나 오, 리을처럼 자모음은 동일하지만 길게 발음하냐 짧게 발음하냐에 따라서 짧게 발음했을 때는 소나무를 얘기하는 거고 길게 발음했을 때는 우리가 왜 먼지 같은 걸 터는 도구 있잖아. 솔. 자 그런 걸 의미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아 길게 발음했을 때와 짧게 발음했을 때 자음과 모음은 동일하지만 의미가 변별될 수 있는 거구나. 자 이렇게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너희들한테 마지막으로 내가 이 비분절음문과 관련된 수업을 하는 건 자 요 규정과 관련된 것들을 너희가 머릿속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으로 이 수업을 하는 건데 자 우리 소리 길이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이건 표준 발음법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 발음법의 어문 규정을 기준으로 해서 너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우리말의 긴 소리 이 장음은 아무 데서나 나는 게 아니라 그 단어의 첫 번째 음절에서 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자 그래서 그네 밥다, 그 다음에 성인 이렇게 얘기하면 자 여기 지금 전부 다 첫 번째 음절에 있었던 이 음절들이 장음으로 발음이 나는 거거든. 자 그래서 단어의 첫 번째 음절에서 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말이야. 근데 우리가 항상 문법에선 지랄같이 이렇게 원칙으로 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원칙이 아닌 허용되는 것들이 생기기는 해. 자 그래서 참 지랄 같긴 한데 그래도 너희들이 무시할 수 없잖아. 원칙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 큰 틀에서는 이 단어의 첫 번째 음절에서 나는 것이 원칙이구나. 자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두고 자 그렇게 길게 나던 단어가 자, 이 길게 나던 이렇게 장음으로 발음되던 그 단어가 두 번째 음절 이하에 오게 되잖아. 자, 그러면 이렇게 길게 나던 발음이라 할지라도 짧은 소리로 발음되는 경향이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긴 소리는 단어의 첫 번째 음절에서 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말인 거야. 자, 우리 아까 전에 말 봤잖아, 말. 자,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길게 발음했을 때는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이었거든. 자, 근데 그것이 자, 우리가 말소리 할 때처럼 첫 번째 음절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말처럼 세 번째 음절에 놓이게 되면 길게 발음되던 어떤 이 속성을 잃어버리는 거야. 자, 그리고 눈도 아까 전에 우리가 길게 발음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라고 했잖아. 자, 근데 그것이 이렇게 첫 번째 음절에서는 눈사람, 눈보라 이런 것들 보면 길게 발음이 되거든. 첫 번째 음절이니까. 자, 그런데 첫눈처럼 이렇게 두 번째 음절에 오게 됐을 때는 긴 소리를 잃어버리게 돼. 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걸 묶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긴 소리 장음은 단어의 첫 번째 음절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좀 잡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 자,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자체가 이 표준발음법의 6항에 해당되는 이 어문 규정이야. 자, 근데 이 표준발음법 6항을 가지고 이 어문 규정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장음과 관련된 자, 길게 발음하냐, 짧게 발음하냐에 따라서 시험 문제는 충분히 출제할 수 있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한 번도 아직까지 자, 초점화시켜서 이렇게 긴 소리와 짧은 소리에 따라서 의미가 변별된다라고 하는 것을 딱 거기에 초점 잡아서 시험 문제 발음과 관련된 걸 시험 문제에 낸 적은 없어.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한 번쯤은 시험 문제 출제하기에 좋은 어떤 규정이니까 자, 이 규정과 관련된 것들을 좀 머릿속에 담아뒀으면 좋겠는데 자 아까 전에 6항과 관련된 거 원칙과 관련된 것부터 시작을 해보면 자 이렇게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긴 소리가 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눈보라 할 때 눈, 자 말씨 할 때 말, 그 다음에 밤나무 할 때 밤, 그 다음에 많다 할 때 만, 그 다음에 멀리 할 때 멀, 그 다음에 벌리다 할 때 벌.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밑줄 쳤던 것들이 그대로 지금 첫 번째 음절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장음을 다 유지하고 있어. 자, 그런데 두 번째 여기를 보면 대비를 해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눈보라라고 첫 번째 우리가 음절에 있을 때는 장음으로 났는데 이렇게 두 번째 음절 자리에 놓이게 됐을 때는 장음 표시가 너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사라진다는 거야. 이렇게 첫 번째 음절에서는 났었는데 자, 두 번째 음절 이하로 이렇게 말이라는 단어가 너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장음을 잃어버리게 된다. 자, 이 똑같이 밤도 첫 번째 음절에서는 장음을 유지했는데 자, 이렇게 쌍동밤처럼 세 번째 음절에 놓이게 됐을 때는 이렇게 장음을 잃어버린다. 자, 이렇게 맥락에서 첫 번째 음절에서만 긴 소리가 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이렇게 잡아두면 되고 자, 그러면 원래 두 번째 음절 이하에서는 긴 소리가 안 나야 되는 건데 이렇게 특별하게 합성어의 경우에는 두 번째 음절 이하에서도 이렇게 긴 소리를 인정하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반신반의 이렇게 제3제사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 반신반의 할 때 요 세 번째 음절에서도 지금 뭐가 되냐면 길게 발음되는 것. 그 다음에 제3, 제사 할 때도 이렇게 세 번째 음절에서도 길게 발음되는 것. 이렇게 합성어의 경우에는 자, 첫 음절이 아니더라도 긴 소리로 인정되는 것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규칙 규정을 보면 자, 용언의 단음절 어간에 자, 하나의 음절로 되어 있는 그 어간에 자, 어미, 아나, 어가 결합되어서 한 음절로 축약이 되는 경우
자, 이 축약이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음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떤 보상으로서 긴 소리를 발음한다라고 했거든. 그래서 원래는 보다의 보는 어간이잖아. 자, 여기에 아라고 하는 어미를 붙였는데 요 두 개가 결합돼서 바라고 하는 축약이 됐거든. 한 음절로. 자, 그런데 원래 두 개의 음절이었는데 하나의 음절로 축약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축약된 음절에 대한 보상으로 이렇게 길게 발음한다. 자, 이런 것들을 요 예시를 통해서 너희가 좀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특별하게 자, 이런 것들이 참 지랄 같은 건데, 자, 오와 아가 결합돼서 와. 그 다음에 지와 어가 결합돼서 저. 그 다음에 찌와 어가 결합돼서 쪄. 그 다음에 치와 어가 결합돼서 쳐. 자, 근데 이 네 개는 자, 부칭 규정처럼 이렇게 단음절로 된 어간에 아, 어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긴 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데. 자, 왜냐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는 또 뜬금없이 너희들이 외워줘야 되는 것들. 자,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외우지 말고 그냥 이 외우겠다고 생각하고도 보지 말고 그냥 이 규정을 그냥 시간 날 때마다 한두 번씩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좀 봐두면 될 것 같아. 소리 길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표준발음법 6항을 봤는데, 자, 그 밑에 7항에서도 소리 길이와 관련된 언급들이 계속 나와. 자, 근데 그것들을 시간 관계상 다 보기도 좀 어렵고, 자, 이 화면 속에 모든 표준발음법의 규정을 다 보여주기도 어려워서, 자, 생각을 좀 해봤는데, 자, 국립국어원에서 표준발음법과 관련된 그 어떤 자료가 주어진 게 있어. 자, 그래서 그거를 너희들이 다운받을 수 있게끔 링크를 줄 테니까, 자, 링크 따라가서 다운받아서 어떤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에 해당되는 표준발음법에 관련된 규정들을 좀 이렇게 너희가 눈여겨봐두면 너희들이 시험에 대비하는 어떤 능력이 더 형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자, 그래서 링크 줄 테니까 다운받아서 자주 좀 봐주고,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의문 체계와 관련된 수업 전체가 마무리가 됐으니까, 자, 그에 해당되는 문제풀이를 좀 해볼까 해. 자, 지금까지 우리 평가원에서 의문 체계와 관련된 시험 문제를 5문제 출제를 했는데, 자, 기본적인 문제부터 그거의 적용 문제까지 이렇게 5문제가 나왔어.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우리가 2014학년도 수능부터 3년 동안 A형, B형으로 나눠서 시험을 치른 적이 있었는데, 자, 우리가 그 전에 자, 이렇게 A형, B형으로 나눠서 시험을 볼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예비평가를 한번 본 적이 있어. 자, 거기에 출제했던 문제인데, 자, 다음은 의문에 대한 학습 활동지의 일부이다. 자,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자, 기억과 니은의 두 개의 자료를 주고 나서, 자, 밑에 보니까 기억과 니은을 함께 고려할 때 A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했어. 자, 이거는 보면 기억과 니은을 종합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근데 기억을 보니까, 자, 발의 초성, 중성, 종성을 다른 의문으로 바꾸어 여러 단어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자, 초성을 바꾸고 중성을 바꾸고 종성을 바꿨어. 근데 나머지는 그대로 다 동일한데 한 개 의문만 바꿔서 의미가 변별이 된 거잖아. 자, 그러면 최소 대립이 생긴 거고 그 최소 대립을 담고 있는 최소 대립쌍을 보여준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최소 대립과 최소 대립쌍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고 왔으니까 그렇게 머릿속에 담으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니은을 보니까 자, 눈이라고 하는 우리가 금방 보고 온 건데 눈이라고 하는 이것을 길게 발음했을 때와 짧게 발음했을 때, 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의미가 변별되는 거 있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 자료나 니은 자료는 모두 의문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개념을 묻는 문제인데, 자, 이렇게 기억과 니은을 함께 고려할 때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돼야 되겠지. 자, 의문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기도 하고 기본 중에 기본 개념이기도 하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돼야 되겠네. 두 번째 문제는 2013년도 6월달 모의평가 문제인데, 자, 보기를 고려해서 그 모음의 발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따져라. 자, 그래서 모음의 표준 발음과 관련해서 3개의 자료를 주고 나서 자, 선택지에서 옳은 걸 따지래. 일단 첫 번째 자료를 보니까 국어의 단모음 10개를 얘기하고 나서 자, 이것은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야. 자, 그런데 다만 얘네 두 개는 자, 우리 수업할 때도 봤는데 얘네 두 개는 원래 이중모음이었어. 자, 우리가 근대 국어까지는 이중모음이었던 것들인데, 자, 얘네들은 그래서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을 해주는 거야. 자, 원칙은 아니고 허용이야. 자, 그리고 특히 얘는 자, 이중모음으로 발음이 허용이 되는데 그렇게 이중모음으로 발음했을 때는 원래 이중모음에 있는 외와 같은 발음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이중모음으로 발음하지 않고 원칙적으로는 단모음으로 발음해야 되는데 이중모음으로 발음했을 때는 우리가 기존에 있던 이중모음과 발음이 똑같아진다. 이런 자료야. 자, 두 번째는 얘와 레를 제외한 이때 얘는 자,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해야 되지만 단모음으로 발음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었던 건데, 자,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항상 원칙적으로 발음하면 안 되고 이렇게 단모음 이로 발음해야 된다. 자, 우리가 이거 봤었고, 그리고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해주고, 자, 관형격 조사인 의는 에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해준다. 자, 이렇게 모음의 표준 발음과 관련된 3개의 자료를 주고 나서 이제 선택지를 따지는 거야. 자, 1번에 보면 개와 개를 동일하게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거든. 자, 그런데 개 할 때 에와
그 다음에 개 할 때 에는 이걸 동일하게 발음하는 것이 어떻게 표준 발음이 될 수 있겠어? 이 자체는 원래 각각의 단모음이고,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모음이, 자, 너희들 머릿속에 단모음 체계가 그려져야 되는데, 자, 둘 다 전설 모음이거든? 그리고 둘 다 평수 모음이야. 그런데 애 같은 경우는 중모음이고, 자, 그 다음에 애 같은 경우는 저모음이거든?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혀의 높이가 다른 두 개의 모음이, 자, 똑같이 발음되는 것이 어떻게 표준 발음이 돼?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라고 했으니까 1번은 적절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금괴를 금괴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자, 해당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표준 발음에 해당이 되지. 자, 표준 발음에 원칙적으로는 단모음으로 발음해야 되지만, 이렇게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을 해준다고 했고, 그렇게 허용해주는 것이 표준 발음에 해당되는 거니까, 표준 발음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은 거지. 그 다음에 지혜를 지혜라고 발음하는 것. 자, 이렇게 이중모음을 이렇게 단모음처럼 발음하는 것. 이것도 표준 발음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자료에 보면 얘나 레가 아니었을 때는 단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 자, 그러니까 표준 발음에 해당이 돼. 자, 그러니까 표준 발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 말이 틀린 거지.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비치다와 비치다를 모두 비치다로 발음하는 것은, 자,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앞에 나와 있는 비치다를, 자, 비치다 요 자체를 우리가 비치다라고 발음을 하면 이 발음 자체가 원래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여기 나오는 위는 원래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고 했지, 이렇게 위를 이로 발음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지. 뒤에 있는 비치다를 그대로 비치다라고 발음하는 건 표준 발음에 맞지만, 앞에 있는 이중모음을 이렇게 단모음처럼 이로 발음하는 것은 어느 자료를 봐도 그것이 표준 발음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그러니까 해당하는 게 아니라 해당되지 않는 거지. 자, 그럼 정답이 5번이 돼야 될 건데, 자, 충의의 뜻에서, 자, 우리가 이 의가 두 번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는 우리가 두 번째 음절의 의니까 이라고 하는 발음이 허용이 되는 자리고, 자, 여기는 세 번째 음절이면서 관형격 조사니까, 자, 우리가 여기는 에라고 하는 발음도 허용이 되는 거예요. 자, 원칙적으로는 둘 다 의라고 하는 원칙적으로 이중모음으로 발음해야 되지만, 자, 두 번째 음절과 관형격 조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나 에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이 된다 그랬고, 허용까지를 모두 묶어 우리가 표준 발음법에 해당되는 거니까, 자, 5번은 적절한 선택지가 되겠네. 자, 3번 문제는 2015학년도 6월달 모의평가 문제인데, 자,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국어의 음절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따져라 라고 돼 있어. 자, 음절에 관련된 기본 개념을 주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음절의 기본 구조 4가지를 보여줬어. 자, 그러면 선택지에서 적절하지 않은 걸 따져야 되는데, 한번 보면, 자, 1번에 보니까 초성에는 최대 2개의 자음이 온다라고 했거든. 자,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 자, 초성 자리에는 2개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없다라고 배웠거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인 거야. 자, 그래서 내가 그때 예를 뭐로 들었냐면, 자, 우리가 꽃처럼 이렇게 어두자음군, 우리가 중세나 근대 같은 경우는 자음이 연달아 2개 이상이 오는 이런 어두자음군이 있었어서 허용이 되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이렇게 첫 소리에 자음이 2개 이상이 올 수가 없다. 자, 그래서 너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자, 쌍기역이나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처럼 우리가 된소리라고 부르는 얘네들은, 자, 기역과 기역이 합쳐져서 쌍기역이 된 게 아니야. 디귿과 디귿이 합쳐져서 쌍디귿 된 게 아니고, 얘네들은 각각이 하나의 음운인 거야. 자, 기역도 음운이 하나고 쌍기역도 음운이 하나야. 디귿도 음운이 하나고 쌍디귿도 음운이 하나야. 이렇게 된소리라고 부르는 이 5개는 1음운이지 2개 음운이 아니야. 자, 그러니까 초성 자리에는 1개밖에 올 수가 없는 거지. 자, 1번이 적절하지 않고,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학습의 차원에서 한 번만 더 점검하고 가면, 자, 중성 자리, 거기에 가운데 소리의 자리에 오는 건 모음, 그 다음에 종성, 받침 자리에 오는 건 자음. 자, 초성도 자음이었지. 자, 그 다음에 4번 보니까 초성 또는 종성이 없는 음절도 있다. 자, 초성이 없는 것도 있고 종성이 없는 것도 있고, 심지어 초성과 종성이 모두 없는 것도 있어. 자, 모음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어떤 음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초성, 그 다음에 종성, 이 2개 다 없는 어떤 음절도 존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은 모든 음절에는 중성이 있어야 된다, 모음이 있어야 된다, 당연한 얘기지.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돼야 되겠네. 4번 문제는 2019학년도 수능 문제인데, 자, 보기에 기억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걸 따지래. 자, 일단 선생님의 설명의 이 부분에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최소 대립과 최소 대립 쌍에 관련된 언급이 나오거든. 자, 일단은 모든 것들이 동일한 상태에서, 자, 한 개 음운만 바뀌어서 그 자체의 의미가 변별이 일어나면 그 음운들을 우리가 최소 대립이라고 하고, 그 음운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를 최소 대립 쌍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거든.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지금 기억 자리에 추출된 음운들 중에, 자, 기억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럼 일단 추출을 하라는 건 최소 대립 관계를 추출하라는 얘기가 되겠지. 음운을 추출하라는 얘기가 될 건데, 자, 우리가 그러면 이 단어들, A의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최소 대립, 그러면 최소 대립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모든 것들은 동일한데 한 개의 음운의 차이만 나야 되잖아.
자, 시간이 없어서 써놨는데, 자, 일단 A에서 우리가 지금 열거가 돼 있었던 이 자료들, 자, 이것을 우리가 최소 대립 쌍과 관련지어서 짝을 쳐보면 이렇게 짝이 되겠지. 자, 모래와 관련된 것도 나왔는데 모래는 짝이 되는 단어가 없어. 얘는 그냥 무시하면 되는 단어고,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우리가 최소 대립을 일단 찾아야 돼. 자, 그러면 단어들마다 최소 대립이라고 하는 건 나머지가 다 동일한데 하나 때문에 의미가 변별되는 거잖아. 자, 그럼 첫 번째 짝은 우리가 위와 오에 의해서 의미가 변별되기 때문에 얘네가 최소 대립일 거고, 자, 두 번째는 아와 어에 의해서, 자, 세 번째는 이와 의에 의해서. 자, 나머지는 다 동일한데 얘네들 따라 얘네들 때문에 의미가 변별되는 거니까 얘네가 최소 대립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 최소 대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의문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추출된 의문이 6개인데, 자, 이걸 이대로 여기다가 표에다가 적용을 해보는 거야. 자, 이렇게 표를 줬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배려를 한 문제인데 이 표 자체가 없이 시험 문제 낸다면 어땠을까? 너네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봐봐. 자, 에이 설마 그런 문제가 나오겠어야 할 텐데 그런 문제 충분히 내도 아무 문제 없는 문제거든. 자, 그래서 단모음 체계표는 머릿속에 항상 그릴 수 있어야 돼. 자, 일단은 문제선 주어졌으니까, 자,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표시 한번 해볼게. 자, 위를 찾았고, 그 다음에 오를 찾았어. 자, 아를 찾았고, 어를 찾았어. 그 다음에 이를 찾았고, 의를 찾았어. 자, 이렇게 찾았던 거 표시해 놓고, 자, 10개 단모음 중에서 우리가 6개를 지금 우리가 추출을 했는데,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선택지 따지는 거 뭐가 어렵겠어? 자, 2개의 전설모음. 자, 너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만 2개의 전설모음이 있어. 자, 1번은 맞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자, 2번에는 2개의 중모음이 있대. 자, 근데 지금 너희가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라는 높이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모음이 중모음을 따져봤더니 얘네 2개가 중모음이야. 자, 2개의 중모음이 있다. 자, 이것도 맞는 거지.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니까, 자, 3개의 평순모음이 있다 그랬거든? 자, 근데 평순모음을 보니까, 여기에도 평순모음이 있고, 자, 우리가 전설모음에도 평순모음이 있고, 후설모음에도 평순모음이 있는데, 평순모음이 총 4개야. 자, 그러니까 3개가 아니라 4개니까 3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지. 4번에 3개의 고모음이 있대.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3개가 고모음이지. 자, 그러면 3개의 고모음 맞는 얘기고, 자, 4개의 후설모음이 있다 그랬는데, 이렇게 보면 4개의 후설모음이 되지. 자, 그러면 얘도 맞는 것.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돼야 되겠네. 자, 5번 문제는 2020학년도 수능 문제인데, 자, 이 문제는 고민을 하다가, 자, 너희들한테 일단 보여는 주는데, 자, 보면 알겠지만, 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음절이나 자모음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자, 그래서 오늘 원래는 풀이를 할까 하다가, 이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배우지 않은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절반을 무시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의문의 변동, 저 뒤에 가서 배울 거 다 배우고, 자, 온전히 소화가 다 된 상태에서 이해가 될 만한 학습적인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이 문제를 그렇게 또 학습의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그때 가서 문제를 풀이하는 걸로 할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문제 중에 4문제 풀이까지 해서 의문의 의문 체계와 관련된 수업 전체를 다 마무리했고,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의문의 변동 현상과 관련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거든. 자, 의문의 변동 현상에는 여러 가지의 변동 현상이 있기는 한데, 그 중에 교체 현상,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좀 해나갈 테니까, 자, 오늘 배웠던 것까지 복습을 열심히 좀 해놓고 다음 시간에 의문의 변동 현상 할 때 다시 보는 걸로 할게. 자, 공부한다고 고생 많이 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